네,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벌써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잠시 뒤에 나올 삼성전자의 실적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자, 코스피가 새해 들어서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4,600선까지 어제는 장중에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관측이 됐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가장 큰 역할을 해줬죠? 예, AI 슈퍼사이클, AI 사이클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AI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피지컬 AI로 전환이 되면서 로봇이라든지 전체 모든 사물에 이제 반도체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역시 굉장히 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펼치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삼성전자는 이제 올해 HBM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데이터 센터에 흔히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뭐 현대차가 또 네, 많이 관심이 올랐죠. 이끌었는데 그거 역시 이제 AI와 관련이 깊다. 지금 AI 트렌드가 기존의 랭귀지 모형에서 피지컬 AI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 피지컬 AI 분야에서 한국에서 가장 앞선 기업은 역시 현대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예. 이번에 CES 미국 가서 이제 결국 구글 딥마인드나 엔비디아의 협업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를 견인하는 양상.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주가 지수란 것은 주가의 가치,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게 되면 빨리 반응하는 경향들. 예. 역시 이제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마찬가지인데 큰 주식들이 많이 오르면서 주가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경향들을 네.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워낙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이 오르는 걸로 전체 지수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반도체 기업만 이렇게 질주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건강한 상승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반도체 업체들, 반도체 기업 우리나라 사실 투톱이라고 볼 수 예.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르는 것은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 실적이 전망치들이 거의 한두 달 사이에 2배 이상 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예.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실제 뭐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 같은 것들, 컴퓨터용 메모리 반도체가 지난 4분기에 50% 이상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결국 실적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결국은 이제 이쪽 두 기업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작년에 이미 많이 올랐고 작년에도 네네.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없기 때문에 좀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효과를 잘 보고 있지 않다. 결국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같이 대형주만 주로 네. 오르면서 나는 이런 주식에 투자 안 하신 분들은 주가 상승, 지수 상승에 대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 역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글로벌 증시 흐름에는 반도체가 있고 또 그 한가운데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마침 오늘 잠시 후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14만 원을 이미 넘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보면 좋을까요? 일단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대 최초로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넘을 것이냐에 대한 예. 어떤 관심사가 되게 많다. 그래서 2026년 지금 뭐 굉장히 컨센서스가 달라요. 컨센서스란 거는 예측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영업이익 예측치가 87조라고 나왔지만 다른 기업들은 뭐 155조, 뭐 160조까지 보는 쪽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들 때문에 기대 가격,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되면은 목표 흔히 말하는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주가 역시 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맥쿼리 같은 경우에는 150조, 뭐 CT도 150조. 그러니까 아까는 87조는 지난달 이야기였는데 네. 이게 올해가 되면서 전망이 거의 2배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왔고 이게 전망이 2배가 된다는 이야기는 영업이익의 전망이 2배가 되면 가격 역시 일부 반응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렇죠.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흔히 말하는 주가의 목표가를 높이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죠. 들은 흔히 말하는 AI 반도체 같은 것들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네. 흔히 말하는 계산형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는 대신 이런 생산해
보여주는. 대신 생산해 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이던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에 대한 가이던스 같은 것들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최대 관심사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그리고 예. 지금 4분기에 얼마나 늘어났을 것이냐, 이런 전망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요, 우리나라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 증시, 일본, 뭐 대만 다들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뭐 돈이 많이 풀려간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왜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까? 사실 이제 대만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AI 수혜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예. 반도체에 대한 수요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일본하고 대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AI 혹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맥락이 다 있는데 기존에는 어떤 플랫폼형 서비스가 중심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실제 그러니까 피지컬 AI라는 것은 제조품의 어떠한 반도체 연산 기능이 같이 실리면서 AI가 작동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제조 강국들의 어떤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다. 왜냐하면 AI 혁신이 제조업으로 직접 제조 생산 과정에 직접 이어질 수가 있고 이 제조 생산 과정에 직접 이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들 제조업 기업들의 생산성이 굉장히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 만드는 흔히 말해서 이들 기업의 반도체 같은 것들 공급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코스피도 많이 올라갔지만 대만 그다음 일본도 일본 니케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역시나 이제 AI 쪽을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다. 상하이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상하이는 워낙 저평가 관세 전쟁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향들 물론 AI가 중심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빚토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당연한 흐름일까요? 아니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격적인 투자로 유명하고요. 전 세계적인 공격적인 투자란 건 어떤 거냐면 남의 돈을 빌려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어떤 흔히 말하는 투기적 투자를 하거나 예. 남의 돈을 빌려서 주가가 하락하는데 투기적인 투자를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투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흔히 말하는 서양 외국의 미국 주식 같은 데도 영향을 미치면서 굉장히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공격적인 성향은 어떤 거냐면 결국 주가가 오르는 주식에 추종 매매를 하면서 주가에 더 오를 것을 기대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신용거래 잔고, 신용경제 융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빌려가지고 투자한다. 그러니까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데 투자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바뀌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또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개미 투자자들, 흔히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공격적인 성향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오래된 격언이 있죠. 빌려서 투자하지 마라. 꼭 써야 될 돈으로 투자하지 말아라. 이거 정말 무서운 거니까요. 이렇게 들어갈 때는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주가가 끊임없이 오르다 보니까요. 주가가 하락할 곳에 투자를 한 사람들, 공매도 투자라든지 인버스 투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손실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공매도보다는 인버스 쪽에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인버스란 것은 주가의 역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수수료를 조금 더 내는 이런 상황들이기 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인버스는 많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나 우리나라 한국 투자자들은 곧버스라는 걸 많이 하는데 곧버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주가가 2배 오르게 죄송합니다. 주가 오르는 것에 비해서 혹은 내리는 것에 비해서 2배로 반응하는 이런 어떠한 레버리지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배로 수익을 얻거나 2배로 위험하거나 그런 그 변동성이 2배로 커진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곧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2배 레버리지 인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2배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8% 올랐으면 16% 이상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이제 주가가 고점이다라는 생각에서 인버스나 곧버스 같은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하락장에 대한 베팅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초 장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고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짧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짧게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기본적으로 오르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 얼마나 갈지 예측하기 어렵고 예. 예약장이 얼마나 갈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한 번 오르게 되면 또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2배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투자 같은 것은 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다.